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어제 끝났습니다. 이변은 없었는데요. 어제 득표율 1위로 최고위원에 선출된 분이죠. 김재원 최고위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인터뷰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일정 때문에 사전 녹음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전해드리면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이 개표 결과 발표하는 순간 제가 TV로 봤는데 우리 최고위님 표정을 보니까 만감이 교차하는 이런 표정이던데 어떤 생각을 하셨던 겁니까? 근데 사실은 여론조사라든가 또는 그동안의 분위기를 봐서 네. 당선될 것 같다는 느낌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안해서 좀 표정이 어두웠다는 말을 들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전당대회에 준비하면서 느꼈던 많은 일들이 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조금 그냥 기쁘다는 마음보다는 굉장히 좀 마음이 착잡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최고위원께서 1등을 할 거라고까지는 예상을 못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여론조사에도 제가 1등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수석 최고위원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최고위원이 한 사람이고요. 예. 득표가 앞섰다는 것은 당헌 단계에 나와 있는 것은 딱 하나가 있는데요. 네. 대표 유고시의 권한대행 순서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수석 최고위원이란 직함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당대회 결과 좀 짚어야 될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일단 총평 삼아서 이 결과에 어떤 당심이 담겨 있다고 해석을 하세요? 여러 가지 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우선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하고 1년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동안의 당원들 또 국민들의 여론이 전부 다 반영된 그런 지도부 구성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언론에서는 친윤 일색이다 이런 비평이 많은데요. 사실 대부분의 우리 당 구성원들이 현재는 윤석열 정부 초기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잘 되고 또 국민들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당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지도부를 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윤석열 대통령 내지 윤석열 정부 밀어주기 차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네요. 현재까지는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만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당도 그동안의 어려움과 아픔을 딛고 이제 정권을 만든 주도 세력으로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판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 당은 과거에 탄핵을 당했던 당이거든요. 그 과정에 당이 질이 멸렬하게 분열되고 내부 총질에 의해서 완전히 몰락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당원들의 요구와 일반 국민들의 요구가 함께 반영된 이번 지도부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1인 독점 사당이 됐다 이렇게 비판하던데 이런 시각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자기 지분이 사라졌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사실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오늘에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보여준 태도는 우리 당에 대한 애정이 없이 오로지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려는 그런 정치 활동만 있었다라는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보여준
수많은 정치 활동이 결국 당을 잘 되게 하고 당의 정치적인 위상을 높이려고 한 것인가 아니면 개인적인 정치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당을 활용하려고 했느냐에 대한 당원들의 냉정한 판단도 있다는 점을 스스로가 조금 돌이켜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최고위님이 이런 말씀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유승민 전 의원 앞으로 함께가기 힘들다라는 뜻으로 확대 해석될 여지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승민 의원도 우리 당의 훌륭한 인재이시고 또 훌륭한 자산이신데 다만 당을 조금은 더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당과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은 쓴소리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쓴소리라는 것은 적어도 당과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씀이셔야 되는데 과연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은 좀 잘못되고 당도 잘못되어야 나의 정치적 위상이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지를 당원들과 국민들은 냉정하게 또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점도 아울러 생각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제 비판을 넘어서 비난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하자면. 거기에는 애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이런 비판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하는 충고인가 아니면 단순한 비난인가 또는 더 나아가서 당과 대통령이 잘못되고 궁지에 몰려야 내가 어떤 활동할 근거가 마련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박한 평가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유승민 전 의원을 넘어서 이준석 전 대표계 이른바 천아용인 그 네 후보 있잖아요. 네. 모두 떨어졌는데요.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현장에서 그 선거운동을 한 입장에서 본다면 지극히 정상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끼리는 모여서 뭐 몇 명의 그 환호하는 지지자들에 둘러싸여서 상당히 고무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항상 15% 정도의 지지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어떤 선거에도 15% 정도를 얻는 후보자는 많이 나타날 수 있고 그분들은 상대방 유력 후보자의 반발표만 모아도 15% 정도는 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갈 수 없는 그런 그 확장이 불가능한 그런 지지인데 그것이 마치 대단한 지지인 양 착각하고 자신들에게 모든 대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판단이고요.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대선 과정을 거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여준 수많은 태도가 당의 지도자 내지는 당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당의 그 진로에 방해가 되고 심지어는 당을 망가뜨리려 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경기장에서 관중 중에서 아주 난폭한 관중들, 심지어 경기장에 난입해서 경기를 망치는 그런 관중들을 훌리건이라고 하는데요. 훌리건 수준을 넘어서서 이분들은 실제로 선수로 뛰어든 훌리건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그 전당대회 과정은 이준석 전 대표와 그를 따르는 몇몇이 보여준 이런 비정상적인 행위를 이제는 이 당에서 영구히 추방해야 될 그런 판단을 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개인적으로 당을 나가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식의 정치는 우리 보수 정당에서는 사실 굉장히 낯선 그런 정치이고 또한 이질적인 정치 형태거든요. 우리 당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정치할 사람들은 좀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최고위원께서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에게 그 권고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권고를 하고 싶으십니까? 정치란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는 방식으로 자신을 설득하고 자신의 이상을 상대방과 공유해가면서 그것을 실천해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와
그를 따르는 이번의 그 4명의 후보자는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싸워서 비난하고 공격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그런 태도를 가졌었거든요. 네네. 정치라는 것이 말싸움이나 기교에 의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젊은 뭐 혁신 또는 개혁 이런 것으로 아무리 포장을 해봐도 사실 탄핵을 거치고 분당 사태를 거치고 수많은 정치적인 그 희생을 거친 그런 정당에서 과연 얼마나 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전당대회는 사실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로부터 시작된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행태에 대한 완전한 청산을 당원들이 그 이준석 정치의 완전한 청산의 계기를 마련하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정치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결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라 이런 얘기까지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우리 당은 이미 탄핵 이후에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이른바 플랫폼 정당의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자도 우리 당의 정강 정책에 공감하면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떠나라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제발 당원들의 눈에는 그런 식의 정치는 공감을 얻을 수 없다. 그런 의사표현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안철수 의원의 그 선거 과정에서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각에서는 친윤도 아니고 비윤도 아닌 이 어정쩡한 행보가 결국은 그러니까 자충수가 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안철수 후보께서 우리 당의 그 훌륭한 자산이라는 것은 이번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여준 것이고요. 다만 뭐 친윤 비윤은 문제가 아니라 안철수 정치를 제대로 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반영된 투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초기 단계에서 김기현 대표와 엎치락 뒤치락하는 여론조사가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나경원 의원의 불출마에 따른 반사적 이익이었거든요. 그것을 자신의 정치로 제대로 체화하고 유권자들에게 설득을 했다면 훨씬 좋았을 텐데 이제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지지로 끌어안지 못한 것이 조금 이번 패배의 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어정쩡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많은 것을 보여준 그런 전당대회였기 때문에 앞으로 또 당원들에게 충분히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지금 보도에 따르면 사무총장으로 이철규 의원이 유력하다라는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최고위원님도 그렇게 파악하고 계세요? 저희는 아직 전혀 회의를 하거나 인사에 관해서 어떤 의견도 나누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어느 분이 맞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당을 잘 수습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라면 뭐 저는 충분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중에 이철규 의원이라도 그분이 이미 사무부총장을 거치고 또 당내 사정이 밝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사무총장을 맡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선 과정 내내 뭔가 총선 공천이 상당히 중요한 화두였고 사무총장이라는 자리는 총선 실무를 관장하는 자리고 이철규 의원은 이른바 윤핵관 의원으로 분류되는 분인데 이러면 용산의 어떤 그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용산의 의중이 더 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뒤따를 수도 있는데. 그러나 뭐 총선은 아직 먼 일이고 그 과정에서 그냥 사무총장이 공천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은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최고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과정을 충분히 만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실무자인 사무총장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없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제원 의원이 있잖아요. 장제원 의원의 어떤 당내 역할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을까요? 뭐 직함을 갖든 안 갖든 이런 걸 떠나서. 장제원 의원은 정치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 당과 또 윤석열 대통령
또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아마 오늘 바쁜 일정이 쭉 그러니까 이어질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신임 최고위원이었습니다.